안녕하세요. 웰빙 마마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송파구는요, 서울시 25개 중에서 동남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을 동남권이라고 하고요. 서쪽에 있는 이 7개의 자치구를 서남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을 건너서 은평, 서대문, 마포를 서북권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종로, 중구, 용산구를 도심권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예, 이쪽에 있는 8개의 자치구를 동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동남권에 위치한 자치구로서요. 동쪽에 강동구와 서남시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강남구와 경계를 하고 있고, 북쪽은 강진구, 남쪽은 성남시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요, 전국의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아요.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는 1위이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구 단위 행정구역 중 인구 60만 명을 넘기는 자치구는 단 2개이거든요. 하나가 송파구고 하나가 이제 인천 서구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의 규모로 웬만한 도시들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전북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도 어, 비슷하고요. 또 충남의 최대 도시인 천안시와도 또 인구가 비슷한 지역입니다. 송파구는요, 1988년도 강동구에서 분리되어서 급속도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인프라로는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롯데월드,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잠실 한강공원, 서울올림픽주 경기장, 잠실 야구장, 서울 아산병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군으로는요, 강동 송파를 6학군이라고 합니다. 7학군은, 8학군은 강남 서초이고요. 8학군에 송파가 속하지 못하고 강동과 같이 6학군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잠실의 예전의 지도인도예요. 이 잠실하고 신천이 이 신천강이 생기기 전에는 강북의 땅이었어요. 강북 땅이고 그 전에는 양주군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한강은 본래 이쪽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본류가 이 송파강이었어요. 송파강이었는데 이제 1925년에 대홍수가 나면서 요 새로운 물길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신천강이라고 하거든요. 신천강이 생기는 바람에 이 잠실이 하중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섬이죠. 하중도라고 하면 물하자, 가운데 중자, 물 가운데 있는 섬인데요. 이 대표적인 하중도가 바로 여의도예요. 그다음에 밤섬, 노들섬이 다 하중도이고요. 이 하중도라는 것은 이제 강이나 하천에 그 퇴적물들이 쌓아져가지고 만든 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섬이 돼버렸어요, 잠실이. 그러다가 1970년도에 이제 나라에서 이 강남을 개발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 송파강을 한강의 본류인 이 송파강을 메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석촌호수 요것만 남겨놓고 다 메웠어요. 메우고 이 신천강을 한강의 본류로 삼았어요. 이쪽에 이제 정비를 해서 이렇게 한강이 이쪽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실 신천은 강남이 된 거죠. 이제 강남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지인 빅데이터 자료인데요. 이거는 부동산 지인의 지인 시세와 지역 증감률이에요. 이게 제가 만든 시점에 하고 지금 현재 약간 또 올라왔더라고요. 여기 마이너스 0.4예요. 제가 지난주에 만들 때는 마이너스 0.9인데 지역 증감률이 좀 더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증감률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증감률의 범례를 보면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요. 최고가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잠실동과 방이동, 마천동은 마천동은 주황색이고요. 잠실동, 방이동이 빨강색, 5분이고 4분위는 이렇게 신천동, 가락, 마천동이고요. 3분위 노란색은 송파동, 그다음에 2분위 청록색은 오금동, 거여동이고요. 이제 맨 아래에 있는 1분위 파란색은 여기 문종동이 이제 파랑색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위성 지도입니다. 어, 송파의 이 동쪽에는 이렇게 그 하남시와 경계로 청마산이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방이동 쪽에 올림픽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량선에서 발원한 이 송내천이 흐르고 있다가 여기 한강에 합쳐가지고 이제 바다로 서해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서 발원한 탄천이 또 한강과 합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 송파구는 아까 하중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전부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지적 편집도인데요. 음, 강과 이 산과 공원은 전부 녹색지대로 표현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 지역은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붉은색은 상업지고요. 대표적인 상업지는 잠실역 상권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락시장이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지식산업센터와 법조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든파이브고요. 여기는 서울 복합물류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는 법정동이 1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행정동은 27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정동은 법으로 정해진 동을 말하고 있고요. 행정동은 행정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한 동이에요. 그래서 법정동은 변경되지는 않아요. 근데 행정동은 변경될 수가 있어요. 인구가 많아지면은 분동을 하거나 인구가 적어지면 합동을 하는 식으로 이제 그 행정동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등기부 등본이나 주민등록 등은 모두 법정동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송파구 지역생활권인데요. 이렇게 잠실 생활권과 송파, 속천, 가락, 거마지구, 그다음에 문정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와 세대수는요. 어, 나무위키에 따르면 24년 4월 현재 65만 3,447명이 송파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위는 이렇게 법정동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잠실동에 이제 인구와 세대수가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는요,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719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세대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293세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여기 이제 송파구 평균이고요. 이 송파구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동네가 어디냐 했더니 장지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0대 이하 인구가 평균보다 훨씬 많죠. 그 다음에 여기 40대 인구도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동으로 장지동은 행정동, 장지동, 문정이동, 위례동이 속합니다. 그래서 이 장지동에는요, 서울 복합물류단지, 네, 일자리가 위치해 있고요. 또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와 40대 부모로 형성된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송파구의 연령별 인구 증가는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50대까지 감소를 하고 있고요.
60대부터는 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체로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보겠습니다. 이 빨간 가로선이요, 바로 송파구에 필요한 주택인데요. 이거를 수요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청록색 막대 그래프는요, 입주하는 양을 말하는 건데요. 이 수요량보다 입주량이 많이 부족하죠. 24년에도 부족하고 25년에도 많이 부족하고 26, 27은 아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요. 24년 올해에 입주하는 물량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지금 갈색이 문정동에 제일 많이 입주를 해요. 1703 세대가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 송파동에 397 세대인데 잠실 더샵 로벤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금동에는 328 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미분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보라색 이 면이요, 전체 미분양을 나타나는 거고요. 이 회색 세로 막대는 준공 후 미분양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송파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분양은.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지인 자료이고요. 또 다른 프롭테크 앱에서도 봤습니다. 리치고인데요. 여기도 미분양은 없습니다. 이거는 호갱노노 분위 지도인데요. 분위 지도라 하면 이 급지를 나누는 거죠. 지역의 급지를 이 색깔별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이 가장 그 가격이 높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빨강색, 그 다음에 노란색, 회색 순으로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가장 급지가 높은 데가 어디냐? 잠실이네요. 잠실. 여기가 잠실 헬스, 리센츠, 잠실 주공 5단지, 트리지움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빨간색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회색도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리치고 자료인데요. 리치고는 대장이 빨강색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잠실 주공 5단지가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잠실 지역들이 이제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 회색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매와 전세 가격인데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들이 다 우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건 3년치 자료인데요. 22년 22년 7월부터 매매와 전세가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매매가 22년 11월에 바닥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전세는 23년 1월에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매는 지금 요 선으로 봤을 땐 보합이고 전세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테크 앱만 보지 말고 여기에 이거는 KBC 계열 가지고 이렇게 시황 자료를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그 카페에서 퍼온 자료인데요. 이렇게 송파구 보면은 매매 증감률이에요. 지금 0.04고요. 이게요. 전세 증감률은 0.08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이 송파구는 매매가 이제 전체적으로 4위에 이르고 있고요. 증감률이 좋죠. 그다음에 전세는 20위입니다.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20위에 되어 있고요. 매매가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시장 강도인데요. 시장 강도 제가 만든 자료하고 조금 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시장 강도는요, 빨간색 화살표가 다 위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매매 시장 강도가 이제 상승이다. 그다음에 전세 시장 강도는 지금 하나 이 마천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아래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지인 자료 외에도 다른 자료들을 참조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멀티 차트 현황인데요. 시장 강도 보겠습니다. 시장 강도 여기 보고 싶은 지표들을 하나씩 켜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시장 강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붉은색 면이요, 전세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이 보라색 면이 매매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요 주황색 이 실선이 전세 시장 강도예요. 그다음에 파란색 요 실선이 매매 시장 강도이고요. 여기 가로 점선, 파란색 가로 점선이 이제 시장 강도 영선이에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빨간색 가로 점선은 시장 강도 백선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시장 강도는 아까 11월, 매매는 11월에 바닥을 찍었죠. 전세는 23년 1월에 바닥을 찍었네요. 여기 부동산 지인에서는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다가, 시작하다가, 여기 이 0을 돌파한 달이 매매는 23년 5월 달에 0을 돌파했습니다. 네, 전세는 좀 더 나중에 6월 달에, 한 달 뒤 6월 달에 0을 돌파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세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둘 다 매매와 전세 시장 강도가 다 백선을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23년 8월, 9월 달부터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가 조금 올라갔죠. 요 손으로 보면은 예, 전세가 여기서는 약간 보합인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볼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여기도 어, 매매 거래량, 전월세 거래량이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최근 자료에 손품왕 자료처럼 전세 월세를 분리해 놨어요. 부동산 지인도. 네, 그래서 일단 매매부터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 면이요, 월 평균 거래량이에요. 이 월 평균 거래량을 10년치의 해당 월에 대한 그 량을 평균으로 매긴 거죠. 그래서 이 평균 양이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실선이 매매 거래량이에요. 이 자료는 전월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5월이 다 어,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5월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월 기준으로 보셔서 지금 매매는 79.8%로 나오고요. 매매 끄고 전세를 보겠습니다. 예, 이 보라색 면이 나오는데요. 이 보라색 면이 전세 월 평균 거래량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실선이 전세 거래량이고요.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78.5%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끄고 이제 월세를 보겠습니다. 예. 이 붉은색 이 면이 월세 월 평균 거래량이고요. 요 위에 있는 실선이 이제 거래량이에요. 매매나 전세보다는 훨씬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4월 달로 봤을 때 90, 91.2%의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보다 전세보다 월세가 훨씬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거 수요 입적 미분양은 아까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분명 가격 시장 강도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숫자들이요, 매매 시장 강도예요. 세로에 있는 이 숫자는 전세 시장 강도이고요. 그래서 지금 매매 시장 강도가 가장 강한 지역은 방이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잠실동, 그다음에 마천 신천동이고, 그다음 가락동 순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하나의 원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원이 아니고 이렇게 두 개의 반원이 합쳐져서 하나의 원으로 보이는 거다. 이 좌측은 매매 시장 강도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전세 시장 강도이고요. 색깔을 보면은 이 파란색은 하락이고요. 어, 상승은 이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동의 매매는 상승이고 전세는 하락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탭을 눌러볼게요. 이제 가격 현황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래에 있는 이 숫자들이 매매 평단가예요. 그다음에 세로에 있는 이 숫자는 전세 평단가이고요. 지금 매매와 전세 평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 잠실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신천동이고요. 그 다음에 방이동, 가락동 이런 순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 노란색이 보이죠? 노란색은 보합입니다. 보합. 마천동의 이 매매 가격이 보합이고요. 전세 가격은 상승입니다. 예, 시장 강도 탑 10을 봤을 때 이 송파구는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계급표라고 하는데요. 지금 강남 서초가 탑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용산구하고 송파구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성동, 마포, 양천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봤죠? 네, 이것도 봤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네. 예, 부동산 지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예전에 제가 포스팅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지인 그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공부한 자료이니까 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지인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 부동산 지인 정민아 대표님이 또 포스팅 해놓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읽어보시면 네,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전출입을 보겠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현황에서 송파구를 보면은 송파구가 강남구 다음으로 전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자치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송파구 다음으로 여기 관악구하고 송파구가 활발하게 아니,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나가고 어느 지역에서 들어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 보라색이 이제 전출 지역이에요. 주황색은 전입 지역이고요. 근데 전입이나 전출 지역이 다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송파구는 강남과 전입과 전출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이고요. 그 다음이 성남입니다. 그 다음이 하남시이고요. 그래서 좋은 지역하고만 주고받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어디로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송파구에서는. 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송파구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군을 보겠습니다. 송파구의 학군은요, 이제 학업 성취도에서 가장 높은 학교가 오륜중학교입니다. 오륜중학교 97.2%이고요. 그 다음에 잠실중학교, 그 다음에 잠신중학교, 신천중학교로 나오고 있어요. 오륜중학교를 제외하면 이 세 개의 학교가 전부 잠실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네, 특목고 진학률을 보겠습니다. 특목고라 함은 과거, 외고, 국제고 진학한 그 비율인데요.
오륜중학교에서 175명 중에서 13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신천중, 잠실중, 풍성중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잠실에 있는 학교 2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공부 잘하는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오륜중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장미아파트 쪽에 잠실중학교가 있고요. 요 리센츠 단지 안에 잠신중이 있고요. 여기 잠실 릴스 안에 신천중이 위치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보겠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가 보인고로 99.2%입니다. 그 다음에 창동여고, 잠실여고, 정신여고인데요. 특이하게 이렇게 여자 고등학교가 이렇게 상위에 다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진학률을 볼게요. 대학교 보인고는요, 374명 중에서 215명이 대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동일고, 잠일고, 배명고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또 고등학교도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인고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창동여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학원가를 보겠습니다. 이건 호객노노 자료이고요. 음, 이 방위역 부근에 이제 학원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 세내역과 삼전역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는 학원의 개수는 보지 마시고요. 지역만을 보시면 좋습니다. 다른 이거 개수는 오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실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실 아까 호객노노 위치가 같습니다. 이렇게 방이동하고 여기 잠실 세내역하고 삼전역 사이에 있는 위치가 같고요. 그 다음에 리치고도 가져와 봤습니다. 리치고는 방위역이 많고 그 다음이 여기 석천에서 송파역 인근에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호객노노나 아실에 있는 잠실 세내역 부근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쪽이 더 많이 예,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학원의 개수 오차는 있지만 이 지역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권을 보겠습니다. 이게 호객노노이고요. 제일 많은 상권은 보라색이고 그 다음이 이제 파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빨강색, 주황색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송파구에는 보라색은 없고 여기 2,000개가 넘으면 이제 보라색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잠실 새내기에서 삼전역 주변 아까 학원이 많았던 지역 거기에 이제 또 상권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리치고에서 있었던 여기 석촌역과 송파역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상권 지역입니다. 요거는요, 부동산 지인에서 3D 상권 자료를 가져와 봤어요. 여기는 이제 문정동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실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볼게요. 여기 일자리를 보면은 여기 평균 연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파구는 3,710만 원에서 5,540만 정도로 직장인 연봉이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신천동이 그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천동에는 그럼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삼성 SDS가 있습니다. 1억이 넘고요. 이건 평균 연봉이니까, 네.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롯데 지주회사, 네. 1억 역시 넘습니다. 그럼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은요, 역시 삼성 SDS고요. 그 다음에 쿠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 쇼핑이요.
이거는 부동산 지인의 3D 법인 사업체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신천동에 평균 연봉이 가장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 사업체도 이 신천동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호재를 보겠습니다. 역시 송파구에도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실 자료예요. 여기 보라색이면은 아까 학원가가 있는 지역이고요. 요 하늘색 이 블럭으로 된 데가 바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리치고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여기는 단계까지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저는 대표적인 것 몇 개만 가져왔고요. 자세한 것은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인데요. 지금 정비계획 변경 결정 보시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장미 1, 2, 3차 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잠실 진주 아파트 공사 착공했습니다. 그다음에 잠실 미성과 크로바를 같이 합쳐서 이제 그 재건축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착공했습니다. 그다음에 잠실 우성 1, 2, 3차 여기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3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자 선수촌 아파트하고요. 올림픽 패밀리하고 아시아 선수촌 합쳐가지고 올림픽 3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지를 합치면은요, 2만 가구 이상의 이제 신축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이게 언제 이제 그 분양을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요. 그래서 올림픽 기자 선수촌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의서를 다 확보했고, 네, 동의율은 69%로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음, 그 다음에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는 신통 기획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 선수촌이 조금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대형 면적이 많고요. 이제 초기에 사시던 분들이 계속 사시고 있어서 이제 연령들도 중장년층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살기 좋은데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의지가 낮다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도 이렇게 송파구청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라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쪽 강남구죠. 삼성동과 여기 탄천, 한강,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요거를 다 묶어가지고 이제 복합지구로 개발을 할 계획이에요. 주로 마이스 산업 중심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 개발이고요. 주 경기장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한강 탄천 일대를 수변 생태 여가 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요. 또 영동대로 지하 공간을 복합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스라고 하면요, 이렇게 전시회나 박람회, 산업 등을 그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마이스라고 합니다. 교통 호재를 보겠습니다.
네, 3호선 연장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3호선이 대화에서, 일산 대화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금역이 종착역인데요. 여기 오금역부터 해서 하남 시청역까지 연장하는 노선입니다. 그 리치고에는 이렇게 역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2028년도에는 이제 정상으로 개통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례에서 강남 신사까지 이르는 노선인데요. 29년도 개통 목표를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례 과천선도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정역에서 시작해서 정부 과천 청사역까지 노선이 짜져 있는데요. 이 용역을 이제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호갱노노 자료이고요. 요 파란색 안에 있는 거는 매매가예요. 그 다음에 이 타원형, 하얀색 타원형 안에 있는 거는 이제 평단가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총 매매가에 따라서 이렇게 급지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잠실동이 최고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신천동, 장지동, 송파, 가락, 풍납, 거여순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부동산 지인의 매매 평단가로 하면은 조금 순위가 달라집니다. 잠실, 신천은 맞는데요. 이렇게 방이, 가락, 송파, 장지순으로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이건 아실 자료이고요.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평형으로 봤을 때요. 갤러리아 팰리스가 1위입니다. 94평이고요. 53억이고요. 그 다음에 64평의 아시아 선수촌 48억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48평 리센츠인 35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국평 기준으로 보면은 잠실 조공 아파트가 1위이고요. 그 다음에 리센츠, 잠실 엘스, 트리지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은요, 앞글자만 따서 엘리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공 5단지, 리센츠, 엘스, 트리지움을 가지고 간략하게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요. 신천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호 단지이고요. 여기 강변,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강변 조망권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바로 건너편에 이제 이 롯데월드가 위치해 있어요. 백화점, 마트, 뭐 카자니아까지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슬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역과 2호선 잠실역, 8호선 잠실역, 더블 초역세권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월드 옆으로 바로 석천호수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입주가,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입지 깡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주공 5단지가 신축으로 바뀌면은 이제 또 대장이 되겠죠. 뭐 신축 아니더라도 대장이지만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죠. 그래서 최고 70층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인허가 문턱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70층으로 6,500가구로 재건축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다 완성된다면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센츠고요. 여기 주공 5단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예전에 잠실 주공이 있을 때에는 여기 엘스가 1단지였어요. 주공 1단지, 2단지가 리센츠, 3단지가 이제 트리지움, 4단지가 레이크 팰리스로 다 이건 재건축이 됐는데 5단지만 아직 재건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리센치는 이제 여기 잠실 세내역 2호선 초역세권이고요. 여기 초중고가 다 품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다 있고요. 또 여기 토끼굴이 있어서 예, 한강 공원으로 금방 나갈 수 있고요. 여기 또 한강이 있고, 네, 여기도 입지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는 이 잠실 세내역에서요. 이 상가를 이 세네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이 엘스 상가, 리센츠 상가, 트리지움 상가를 다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네, 포스팅 올리겠습니다. 잠실 릴스인데요. 잠실 릴스, 여기가 강남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탄천이 흐르고 있고요. 한강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이 잠실 릴스의 서쪽으로는 종합운동장이 있고 동쪽으로는 릿센츠가 위치해 있고요. 또 여기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2호선 잠실 세내역 초역세권이고요. 여기도 역시 초, 중, 고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네. 내일 가면은 송파구의 세 번째 임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선풍기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녀와서 또 네, 임장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유튜브가 도움이 되신다면은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